하면 손세현 우리 대구 문인협회 회원이신데 수필가님이십니다. 네, 이분 이력도 저는 잘 몰랐습니다. 이 책 지으신 거 보니까 이 책에 알맞고 크기가 적당해서 제 메고 다니는 가방 속에 넣어 다니면서 늘 읽곤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부모에 대한 칭호가 얼마나 많은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부르는 칭호, 아버지, 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는 남에게 말할 때 상대가 어른일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라고 칭호하고 부르고, 우리 아버지는 나와 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친, 선고 돌아가셨을 때 있죠. 선비 돌아가신 어머니, 나의 아버지, 자네 아버지, 나의 어른, 자네 어른, 아빠, 엄마, 가친, 자친, 부주, 자주, 어르신, 어르신네, 부친, 모친, 춘부장, 자당, 선친, 선고, 선비. 제가 지하철 다니면서 이 책을 자주 꺼내 읽곤 합니다. 그 다음에 현고, 현비, 돌아가신 분 충문이나 지방을 쓰실 때에, 그 다음에 선고장, 선배 부인, 남에게 그의 돌아가신 부모를 말할 때는 선고장, 선배 부인, 이렇게 칭호를 한다는 구절이 이 책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추석 밑에 이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전통 현대예절연구원 원장, 서당 훈장, 대한노인회 서구주의 노인협장님, 국가공인 실천예절 지도사, 인성예절 강사, 성균관 유도회 대구시 본부 부회장을 역임하신 요은 손세현 선생님을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손세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 놀아야 된다 할까 생각하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할 것을 대충 요약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글을 너무 날리십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오늘 건강에 대한 강의를 잠시 사이사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담, 어른이 되시려고 하면은 덕담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속에는 저희 다 덕담 쪽을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참 중요한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책 속에 5만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지금 책이 조금 팔린다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몇천 권 나갔을 기래. 그래서 인기가 있다는 걸 저는 엄청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책자라서 책을 인터넷에서 사시면 됩니다. 인터넷 책 제목이 예절이라고 써놨고 책 제목도 좀 이상하게 써본다고 그랬었습니다. 예절 알아야 할까 몰라도 될까. 이렇게 했더니 요 표지에 글도 적어 썼습니다. 전부 저 손을 끝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절 알아야 할까 몰라도 될까. 이 제목이 좋아서 그런지 책이 많이 팔린다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인터넷에서 딱 치면은 나옵니다. 책값도 헐케했습니다. 정가는 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하면 10% 할인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9,000원입니다. 9,000원. 살만하지? 사가지고 선물을 많이 하십니다. 서점에서는 반대 없습니까? 팝니다. 교보, 네, 교보 문고. 그리고 인터넷에 아들한테 시키면요, 금방 내려옵니다. 아들한테 시키면요, 동동동 두드림맞다고 합니다. 진짜 세월 좋습니다. 어른들이 잘못 두드리면 큰일 납니다. 8,000원인데 잘못 눌러보면 하나 더 눌러보면 8만 원 돼요. 이렇게 아들한테 시키서 아들 그때 부리물이 언제 부리물로 합니다. 아들한테 시켜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나올 적에 장모님 딸이 가서 강의 잘하고 오라고 그래 부탁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모님 딸이 누군지 아시지? 그래서 덕분에 좀 열심히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요건 다 지워도 되겠지? 담수에 간판 치고 칠판이 너무 작다 그지야? 엄청 작습니다. 담수에 칠판이 진짜 작아요. 칠판이 좀 커야 됩니다. 요거는 집에서 뭐 할지 써야 될까?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추석이지 또는 한가위 갑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선물이 왔다가 갔다가 하지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그를 유식하게 한다고 그걸 선하겠습니다. 중추가절이라고 써가 보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어떤 분은 버금중자를 써서 중추가절을 씁니다.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밑에 게 맞습니까? 야, 또 위에 게 맞다는 손 한번 들고 있어. 밑에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지? 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밑에 게 틀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력으로 가을은 7, 8, 9입니다. 7, 8, 9. 7월달, 음력으로 7월달, 8월달, 9월달이 가을입니다. 가을인데 7월을 음력 7월을 맹추라고 합니다. 맹추. 그 다음에 8월은 중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월은 어깨자를 써서 대추라고 합니다. 열의 부분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중추는 8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8월 전체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한가위 간다. 한가위 또는 추석. 저희들 클 때는 추석을 8월이라고 했습니다. 8월. 8월에 누구 집 쉬어서 모시는 어떤 아죠. 8월에 옷 하나 얻어 입은 안 했는데 이런 8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가에 가는 것은 한은 크다는 말입니다. 엄청 크다는 말. 달이 엄청 크지요. 한가위. 가위는 가운데란 말입니다. 가운데. 그래서 8월의 한가운데는 음력으로 추석이 8월 15일이잖아요. 그지? 8월 15일. 거기 제일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이기 때문에 요 8월 제일 한가운데는 8월 15일이다 이 말입니다. 중추락하는 것은 버금중자 쓰는 중추는 8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추가절은 맞지 않다. 가운데 중자로서는 중추가절이 맞다. 그러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이 장에 갈 때 그림지고 간다고 장에 간다고 내가 그림지고 따라가면 됩니까? 모르면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그냥 남이 복음중자로서 중추가절로 가는 길에 따라서 중추가절로 다 쓰는 길이에요. 아이고 오늘 선물 들은 데에 복음중자를 써서 중추가절이라고 하더라 하시고 나도 또 보낼지 그래서 보냅니다. 내가 모르고 보낸 일이거든요. 아까도 손들지가 너 옆에 사람 친한 친구가 손들면 같이 따라 손 드는 게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알고 제대로 짚고 넘어가면 좋겠나.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하러 오셨으니까 2시간 동안에 제가 부족하지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중추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추가절기 아시겠습니까? 제일 한가운데가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한가입니다. 한가운데, 그죠? 한가운데다. 그래서 한가운데가 8월 15일. 그래 추석이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아시겠습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는 책 속에서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은 복음중자에서 써놨다. 이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가운데 중자를 쓰신 분은 그에 대한 설명이 철저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설명이 쭉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남이 봤을 때 이해가 가도록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중추가전 오늘 선물 받고 또 드리고 할 때는 또 가운데 중자를 써야 된다. 누가 책을 하나 중추가전을 해서 범중자를 써서 왔을 때는 그때 선생님은 하면 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중추가전에 범중자 써놨던데 그것은 알고 보니 내가 교육받는데 알고 보니 잘못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안 되겠나 해가지고 가운데 중자 설명을 해주는 게 8월의 제일 한가운데가 중추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니도 알고 나도 알면은 사회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놈이 장악한다고 그림지고 장악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림지고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덜에 가야 되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안 맞겠나? 우리가 숨을 어디로 씁니까? 코로 숨을 쓰지. 맞습니까? 코로 숨을 써야 됩니다. 코로 숨을 써야 되는데 입으로 숨을 쓰면 안 됩니다. 몸만 병이 다 들어옵니다. 코로 숨 쉬면 콧구멍 속에 보면 털이 소복하게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짠득짠득한 게 젤리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콧대가리가 젤리와 똑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 콧대가리 뜯어가 묵었어요. 쫀득쫀득해 버려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 코로. 입으로 숨을 쉬면 안 된다. 코로 숨을 쉴 때 부비동이라는 이 명칭이 우리 얼굴 전체에 8군데가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8군데가 있는데 우리가 코로 숨을 딱 들이쉬면은 그 공기가 이 8군데 굴입니다. 굴. 오늘 굴동자입니다. 마을 동자가 옆에 나 있고 굴동자에서 코 안에 보면은 그래 두 번째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부비동입니다. 거기에 숨을 쉬면 공기가 들어가서 8 구멍에다가 싹 청소를 합니다. 정말 열이 많이 나면 내려가지고 좀 잘못되어 있으면 이래 걸러가지고 어디로 가져갑니까? 폐로 갑니다. 그걸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코로 숨을 쉬줘야 병이 없습니다. 무슨 병이 없다? 눈병 없어지고 코병 없어지고 뒷병 없어지고 입안에도 없어지고 머리도 안 아프고 다 그렇게 머리 한번 두들겨서 똥똥 소리 납니다. 비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8군데에 굴이 있다.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전부 열을 내가지고 안정을 시켜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공기는 어디로 간다? 흡하러 갑니다. 흡하러 가서 그 폐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또 숨쉬는데 도움을 주지요. 근데 코로 들어간 그 부비동에 그래 코로 쓰면은 머리가 맑아지고 키도 잘 늘리고 눈도 밝아지고 하여튼 다 좋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어야 된다. 그러면 코로 숨을 안 쉰다. 그러면 무슨 병이 오느냐면 축농증입니다. 축농증. 축농증 아시지? 축농증은 고름입니다. 고름. 농자가 고름 농자입니다. 그래서 고름이 이 가지고 있으면 축농증 있는 사람들은 냄새도 옳게 맛도 못할 뿐더러 옆에 사람들도 냄새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축농증 걸리지. 그 다음에 코를 봅니다. 코도 코 걸면 그것도 코병이지. 코 고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부끄러워서 손을 안 내는 길이야. 코는 고라도. 코를 고는 사람 가만히 옆에서 한번 보이소. 입을 쫙 벌리고 코를 고고 있습니다. 입 다무는 사람은 코 절대로 안 봅니다. 그럼 입을 다무로 하려고 뭐 해야 됩니까? 테이프로 붙이면 돼요. 아니 저는 이거 왜 제가 그 자연치유학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 이박을 하는 게 이제 그러면 제가 그 배웠다고 실습을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마누라가 제일 만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코를 우연등간에 붙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입을 쫙 벌린 사람이 코를 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코를 안 벌고 하려고 하면은 입을 딱 붙이고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래 입이 요래 여기 잘못이 요래 생기지. 그런데 약국에 가면은 테이프, 종이 테이프가 한 개 한 2,000원쯤 말깁니다. 전에 제가 살 적에는 1,500원 줬는데 오늘 사과 올라가면 사러 갈 리가 없어 그냥 왔습니다. 그래가 이걸 테이프하고 마집대가 이렇게 붙였어요. 딱 맞습니다. 입에 여기 붙이기가 종이 테이프가요. 오래 딱 붙이기네. 코를 안 걸어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 불을 툭 켜보기. 아이고 부엉길이 붙듯이 내가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붙이긴 내가 붙이라고도. 이게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에는 후회했나 하면 테이프도 아깝고 많이 붙이기가 한 통이 그리 1,500원인데 요만한 거는 1,500원 비싼데 그제. 그래가지고 우연나만 요 테이프가 여러 있으면 자기가 요만쯤 잘랐습니다. 여기 한 5mm 정도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요게 해가지고 딱 붙이면 딱 맞습니다. 붙이면 그래 붙이면 딱 맞아요. 그래가 붙여놨더니 아이고 온 돈베이가 다 붙이는 기나 요 붙이는 똑같더라고. 그러나 요래 붙여내 붙은지 안 붙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놨더니 요래 붙여도 코를 안 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며칠 딱 하고 나니까 이쁘도 안 붙여줘도 코를 안 걸더라고요. 어렵지 않지? 코골이 이래간다 사면 됩니다. 오늘 가시거든 약국에 가서 1,500원 내지 한 2,000원 할 길에 지금 올라가지고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가 그걸 많이 띄가 하면 안 됩니다. 아까워서. 그러니까 요만큼만 띄고 한 5mm 요만큼만 띄가지고 그래 딱 붙여놓으면 딱 붙어 있습니다. 요 종이 테이프라 해야 되지 비닐 테이프가 하면요 이거 가려워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해가 딱 붙여놔 비로 된 걸 종이로 된 게 있습니다. 종이 테이프 그걸 딱 붙여놓으면 코만 안 겁니다. 한번 해보이소. 근데 코 고는 사람 손 들어가면 거의 잘 안 들어요. 코 고는 사람 손 들어가면 부끄러운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를 본다 하는 것은 내가 코로 숨을 안 쉰다고 아시면 됩니다. 자기가 코를 골아도 대충은 안 믿어요. 왜? 옆에 사람 아이고 밤새도록 코를 골고 잠도 못 잤다 이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코를 골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게래. 그래서 코골이는 종이 테이프로서 아주 좁게 해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코가 안 겁니다. 오늘 가서 단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이염, 기한에 병도 납니다. 코로 숨을 쉬지 않으면은 끝나고. 그 다음에 안구 건조증이 눈이 잘 말라가지고 눈이 따갑습니다. 그러면 약국에 안과에 병원에 가면은 뭘 줍니까? 눈물약 주는 게 그게 내나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분이 몸에 부족하면 5만 가지 병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엄청 소금을 많이 먹습니다. 소금 많이 먹어요. 근데 오늘 이 양복을 바꿔 입었다 보니까 안 가졌으면 항상 호주머니에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으니까 그만이 좋다. 제가 덤들어가 억시 끈질었어요. 끈질어가지고 덤들어요는 뭐 끈질 수도 없는 게라요. 손이 안 가거든요. 그럼 왜 끈질이래요? 비빔밥 안 떼든지 소매처럼. 그런 식이 안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모기탕에 들어가서 떼타올 가지고 막 떼야 돼요. 그래 했는데 저 아는 분이 등들이 끈질어 죽겠다 이카니까네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부터 짜게 한 일주일만 자시면 나을기다. 그래가지고 소금을 좀 많이 먹었어요. 짜게 먹었더니 일주일 지낸 게 나서 붙는 길에 안 끈질어요. 지금까지 안 끈질어도 하면 석 3년쯤 되지 싶어. 그냥
짜게 무도 괜찮다. 양의사들은 짜게 무면 안 된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부를 서양 사람 책을 글쓰는 거 보고 공부를 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소금산이 있습니다. 그 암염을 가지고 해놔면 그건 몸에 안 좋다. 우리나라는 천일염이 되면 좋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의사들하고 이런 분들, 자연치유하는 분들은 소금을 많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시해 보면 됩니다. 저는 그냥 물도 마시고 안 합니다. 소금을 꼭 넣어가지고 소금을 사대요.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는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걸 사야 됩니다. 요만한 병에 들은 거 요금이 좀 돼요. 그거 하나가 7, 8만 원 하면 비싸지요. 그런데 원신에 보면 7, 8만 원인데 그걸 한 떠먹어 보면은 진짜 이거 안 비싸네 됩니다. 오랫동안 먹습니다. 그 한 병 사람이요. 그 뭐 일주일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달 먹어도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든다 하는 게 그냥 조금 짜게 해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시 보면은 어찌 몸에 좋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구 건조증에 붙는 건 눈물약입니다. 눈물약인데 이 소금입니다. 소금물 닌게로 있죠. 닌게로 닌거 그것도 소금물 아닙니까? 지금 어제 누가 한 사람 맞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경성 두통. 사람이 머리가 자주 아픕니다. 그게 머리가 아프다 하는 것은 결국 코로 숨을 안 쉬어서 그렇다. 그래 아시고 코를 꼭 숨을 쉬게 되고 머리카락이 많이 나신 분들은 코로 숨을 쉬신 분이고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이러면 몇 개 안 남은 분들은 코로 숨을 안 쉬는 분들 탈모 현상도 온다는 거. 예. 그래서 또 수면 장애 코로 숨 쉬면은 잠을 잘 잘 수 있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은 옆 사람도 잠 못 자도록 코를 골면서 자기 몸도 엄청 해로워집니다. 그래서 코를 숨 쉴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면은 편안하게 잘 수도 있는데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옆에 사람하고 같이 안 되려고 야단지기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은 코골이 나사왔습니다. 아주 몇 년 됐습니다. 테이프 저거 1,500원 주고 사가지고 그래 나사왔습니다. 몇 번 안 붙였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면은 분명히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오래 살고 싶지요. 건강하게 그지요? 안 그러십니까? 모세 여기에 계신 분들은 100세 시대가 와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가 와가 있는데 지금 우리들 밑에 저 밑에 아들은요 100세 택도 없습니다. 못 삽니다. 70 몰라. 지금 먹고 잠자고 노는 거 한번 보이소. 음식 먹는 거. 자 저녁 늦게 고기 먹고 고깃집에는요 젊은 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 먹고 운동하고 밤새도록 운동하고 그 다음날 낮에 잡니까? 그래가 집에 가지고 바로 뚫르고 잡습니다. 그거는 배는 남사마집 나와 있고 살은 디릭 쪄가지고 이래 있고 그것도 클찌게 소주 먹고 컸지. 이거 뭐 엉망진창의 신체 구조가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백색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밥도 좀 한참 자시고 일 열심히 했고 뭐든지 좋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나라에 만들어진 분들은 지금 100세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야만 100세를 살 수 있을까? 기를 잘 땡기시기 바랍니다. 기를. 기 이거에 여기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는데 기에 이거 다 들어있는데 이 기를 100번 땡기면은 몇 살까지 삽니다? 100번 땡기면 100살까지 삽니다. 그래 욕심진다고 200번 땡기겠다? 기가 팅팅 부어가지고 그날 병원에 가야 돼요. 욕심은 절대 부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살 달겨서 이렇게 훑다 보이소. 훑다 보면 여기에 좀 다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으면 우리 인체 구조가. 그래서 100번 땡기면 100살 살고 200번 땡기면은 70살 못 삽니다. 기가 팅팅 부어가.
욕심은 절대로 부리면 안 된다. 그죠?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을 때 내가 즐거워지고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적당하게 한 100분 정도 땡겨 보이세요. 지금 그러면 지금 거의 100세 거의 다 40m 지금. 그래서 이걸 땡겨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좀 볼록하게 올라되어 있습니다. 요 자리는 4m 뇌를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어주기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요 생식기거든요. 여기에 잘 주물러주면 오줌도 잘 살 수 있고 똥도 잘 넣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땡겨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요 자리 있죠. 기가 요래 생긴 것만 요 깃밥이 요 있죠. 깃밥이 요 있는데 요 한복판이 눈입니다. 눈. 우리들 눈입니다. 눈인데 손치하고 있어. 응? 기울이 아무도 안 했네. 진짜 강해. 요게 자리에 요 자리는 눈의 자리입니다. 눈의 자리인데 요 자리에다가 구멍을 빵 뚫어 가지고 뭐 달아놨습니까? 귀걸이를 달아놨습니다. 그 뒤에는 아무도 없지에 젊은 분들 그죠? 그래 요걸 딱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은 보기가 좋지. 나는 불편하지 싶더라고. 잠잘 때도 긁어치고 세수할 때도 긁어치고 안 긁어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하튼 미를 우선하니까 좀 긁어치어도 좀 아파도 떨궈가지고 딱 요 걸어놔는 기라. 그런데 요게는 눈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쁜 눈이 쌍꺼풀까지 딱 지가 요래 있어도 요 눈가에 잔주림이 소복하게 생깁니다. 귀걸이 오래 한 사람들 잔주림이 빨리 옵니다. 그러고 안경을 찌야 됩니다. 눈이 나빠집니다. 여기다가 눈자리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또 걸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입하고 하면 귀걸이 한 사람들 금방 빼보거든요. 귀걸이 하신 분이 없는가 보다 빼는 건가. 그래서 이건 요 눈자리이기 때문에 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 귀걸이 하신 분들 오세요. 저는 그 젊은 세대들한테 강의 가면 요걸 제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거 안 하면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나 편하고. 근데 요게 짧아가지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잔주림이 눈가에 생깁니다. 눈자리니까요. 그리고 요게 요 자리 요거는 내 자리입니다. 머리. 요거는 조금 주물러주면은 치매도 안 오고 좋습니다. 그러면 100살까지 살려고 여서부터 다 땡겨야 되는 길이에요. 그 땡기러 간다고 힘을 주가 볼건지고 땡기면 안 됩니다. 귀 째집습니다. 그러니까 살살 열어 땡겨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100분 땡겨주면 100살까지 살 수 있다. 50분만 땡기면 50살까지 살다가 돌아갑니다. 지금 내가 80살까지 살았는데 20번만 땡기면 되잖아요. 그지? 100살까지 살려고 하면.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길을 많이 당겨줘야 된다는 뜻에서 열렬히 땡겨줍니다. 그래서 기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으니까 건강하게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되니까 땡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위에는 뭐라 같더니 여기는 생식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요게 잘 주물러줘야 요실금 전립선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삽니다. 자, 어제 휴게소 가보이소. 휴게소 변소 가면요. 남한 사람 뒤에는 줄 선 사람 잘 없어요. 젊은 사람 절대로 안 씁니다. 언제 옷까지 오줌을 눌랑고 그 내는데도 시간 걸리지. 였는데 시간 걸리지. 오줌 나오는데 시간 걸리지. 왜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남한 사람 뒤에 줄 안 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남한테 피해 주는 거는 잘못했지. 하여간은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아이들, 손자들, 손녀들 또 민들이한테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지. 그래가 딸한테 가는 게 요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딸은 아무래도 만만해요.
그래가지고 요게 귀걸이를 나는 하지 마라 하고 이래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것도 덕담이거든요. 덕담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 해나마 이야 우리 아버지 어디가 공부를 했는 거 어찌 알더라. 그러면 아버지는 그냥 늙어가는 이 노인이 아니라 이 뭡니까? 어르신이 된 거 어르신. 어르신은 대통령보다 더 높아요. 제일 높은 분이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이 되려고 하면은 좀 달라져야 되지. 쓸데없이 말 많이 해가지고 꼰대 소리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덕담은 짧아야 됩니다. 짧아야 됩니다. 그런데 양식하고 한식하고 구분 아들한테 해롭게 보이죠. 아들 양식은 뭐 어떠고 저떠고 막 칼로 서리고 갑니다. 한식은 그냥 된장하고 김치하고 밥하고 먹는 게 그때 할배가 뭐 이렇게 이러냐. 야야 그 뭐 그렇게 네 햇말은 다 맞다. 시험치면 100점이었는데 할배가 생각하는 양손을 모으면 양식이고 한 손을 모으면 한식이다. 이런 덕담도 재치있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 할배 막 재밌더라. 입하고도 양식은 양손을 모으면 양식이고 한 손을 모으면 한식을 하더라. 뭐 죽구지 모여가지고 막 그것도 농담만 하는 길에 그래서 그런 덕담도 우리는 알아놔야 된다. 그래하고 말해야 되지. 또 좀 아들 듣는 거 잘 재밌게 듣는다고 해야 막 줄줄줄줄 따라하면 아들 아이고 가자 집에. 그러니까 5분 이내에 모든 끝을 내버려야 된다. 그리고 돈 한 번 줘가지고 요거 과자 사 먹고 남는 거는 예금 해를 익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는 이상 그 돈은 우리 손자 돈입니다. 지하 먹든 뭘 사 먹든지 뭘 하든지 내 배를 놔둬야 됩니다. 그래가 아가 많이 나와가지고 5명 나와가지고 5명 다 왔다. 내가 오시면 돈은 3만 뿌이고 없어. 많아서 줄라기 해도 둘을 못 주겠어. 그때 지기배한테 하는 게 야야 돈 좀 내놔라. 그래 돈 받습니다. 받아보니 내가 저 아들 다 가니까 대만히 줍니다 아들. 그래가지고 자식들한테도 손자 손녀들이 아버지가 부모님께 할배한테 돈을 들여가지고 이래 하구나. 우리도 크면은 그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걸 거기서 배우는 거래요. 거기서 돈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돈 떨인데 돈 3만 뿌이가 없는데 너그 서희 주고 나기네 둘이는 못 주겠다. 이갈 필요 없어. 아들 옆에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야야 돈 좀 내라. 돈 내 하도 없다. 그래 받아가지고 가 좀 돈 2만 원만 주겠어요. 10만 원 주는 길에 덕시열로 보고 그러면 2만 원 주고는 8만 원 수익이 생기잖아. 당연하고 그거는 진짜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이나 사자 없었고 일하면 됩니다. 그거 받았다고 다 접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많이 땡기면 좋다. 자, 우리가 그 살아가는데 사람이 얼굴이 열려 있습니다. 한꺼번에 길나야 되지. 입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을 열에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인중은 어디가 인중입니까? 아이고, 그래도 인기가 있으니 전화 오지. 인기 없으니 전화 옵니까? 받아 있어. 괜찮습니다. 인중은요, 인중은 그냥 하면은 여기. 예? 여기가 인중입니다. 인중. 예. 여기 인중인데 여기에서 사람의 중심입니다. 사람의 중심은 이렇게 아래로 재봐도 대부분이 열이 되는데 왜 저기 인중을 열어 했을까? 자, 요 울로는 구멍이 지금 몇 개씩 있습니까? 2개씩이잖아. 콧구멍 2개, 눈구멍 2개, 키가 빠지네. 키도 구멍이 2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알로는 전부 구멍이 한 개입니다. 입구멍도 하나, 또 오줌구멍도 하나, 똥 누는 구멍도 하나, 전부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 쓰니까 음입니다. 요거는 한 개 쓰니까 양입니다. 음양이 항상 조화를 이루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두 개, 구멍이 두 개인데는 하여튼 간에 좋은 게 들어가야 돼요. 눈으로 보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내버려야 됩니다. 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이야기든 싫은 이야기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게 깁니다. 그래 들어가지고 나쁜 거는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헐으면 되고요. 그래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라 콧구멍에도 숨 쉬는 것도 공기, 좋은 공기를 받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한테는 건강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는 좋은 거를 받아들이고, 자, 한 개가 있는 거는 나가는 것이 좋아야 됩니다. 나가는 게. 자, 그러면은 남한테 이박할 적에 마음 상하도록 이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이 기분 상하지 않게끔 좋은 말 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좋은 거. 그 다음에 오줌도 찌지지 나오다 말다 하면 얼마나 그합니까? 오줌도 콸콸 잘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게 좋아야 됩니다. 똥도 누면은 똥가래가 떡가래면 쫙 빠져나와야 기분 좋습니다. 그 똥가래가 나오는 게 떡가래가 잘 나왔다.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딱 뒤를 딱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은 그렇게 잘 나왔으면 감사합니다. 똥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부터 똥은 또 그래 나옵니다. 그래 감사하는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오줌이 팍팍 잘 나온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도 잘 나와. 그래서 나오는 것은 좋은 거가 팍팍 잘 나오죠. 두 개는 좋은 것만 들어가고, 입이 한 개고 코가 오줌 똥 이거는 구멍이 하나씩입니다. 이 나오는 게 좋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나는 건강한 길입니다. 그래서 들어 마시고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전부 좋은 것만 쏟아져야 됩니다. 나쁜 건 하면 안 됩니다. 나오는 게 꼭 입에도 좋은 말을 쓰고 오줌도 칼칼, 오줌이 칼칼 잘 나오도록 하려면 물을 많이 먹으면 되는 것이 보지만은 아닙니다. 물도 내 몸에 적당하고 무지내면 물이 싶어요. 그때 먹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2리터를 하루에 먹어야 된다. 그걸 왜 계산대가 먹겠냐. 그냥 물 먹고 싶을 때 물 먹으면 됩니다. 그럴 때 먹을 때 소금을 넣어서 좀 짭짤하게 먹으면요 오줌이 잘 나옵니다. 오줌이. 그래 염분이 없으면요, 염분이 없으면 땀도 안 나고 오줌도 똥도 먹어서 배출되는 게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염분은 0.9%까지야. 그 정도는 항상 내 몸에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촌에 덜에 일하고 오면은 우물가에 가서 바가지 한 바가지 물 떠가지고 소금 몇 개 넣어가지고 젖어서 잡수지요. 그게 꼭 염분이 있어야 됩니다. 땀을 흘렸을 때 땀이 마르면 몸에 좀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 보충을 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싱겁게 먹으면 싱겁게 먹어 병나면 펀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좀 짜게 자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아니지, 또 숨을 안 써가지고 있지. 숨을 안 써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그 참 오래 사셔야 되는데 안타깝다 그게. 그래 그냥 오래 사셔야 되는데. 자,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게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이 나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내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자, 우리가 기운기자지. 기운기자인데
요 기운기자에 뭐가 들어가 있죠? 살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 즉 말하자면 밥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밥 한 잔씩만 안 됩니다. 밥 맛없다 하면 아마 어디 가기 바쁜 기라요. 밥 맛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운을 채우려면 밥을 꼭 잡사야 된다. 요새 어떤 나가면 굶기를 하지만 요즘에 돈 터지면 묵도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 잘 자시면 돼요. 요새는 어디 가면 밥 준 데도 많지야. 그것도 지가 부지런히 밥 한 그릇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밥을 잘 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해진다. 자, 아기는 덩으로 업어서 키워야 됩니다. 우리 클 때는 다 덩이 업혀 컸습니다. 콩밭을 매면 덩이 업혀가지고 엄마 얼굴은 보지는 못하고 그냥 이게 콩이구나. 저거는 깨네. 는 자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 목자 할 때가 엄마 젖이 팅팅 불어있는 길에 그럼 아는 배가 고팠어. 그래가지고 엄마 젖을 먹으면서 애기가 엄마를 눈이 떨어지도록 보고 있습니다. 얘들은 어삐가 있다고 못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저 한쪽 젖을 쪼물락 만지면서 사랑이 막 쏟아납니다. 엄마는 또 눈 빠지도록 또 보고 있습니다. 이뻐서 이어서 고래 큰 사람들은 엄마 이야기만 해도 눈물이 찔끔 날아갑니다. 그런 세대가 우리들 세대다. 그래서 엄마는 진짜 좋은 말입니다. 저도 엄마 돌아갔을 때까지 어머니 앞에서는 엄마 겠지. 엄마 참 말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덤으로 어묵히 하면 좋습니다. 엄마 지대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유모차 끄시고 가는데 앞에 알을 안 차가지고 저짤 밖을 보도록 해야 끄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알을 내보도록 해가지고 엄마 보도록 해가지고 밀고 가면 엄마 또 얼굴 또 봐야 되나? 그러고 엄마 실정이 나뉩니다.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다 소리 안 합니다. 엄마 전화합니다. 전화도 하면 엄마 어딘데? 하면 어디다 아이 하면 몇 시 오는데 노래 묻습니다. 그동안에 좀 더 천천히 놀다 오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폰 가지고 또 게임도 할 수 있고 TV도 더 볼 수 있고 그립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들은 엄마 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절대적으로 유모차를 끌어찍어도 엄마를 보도록 해서 역주행을 시키지 말고 저 앞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제가 저분은 우리 이웃집 사람이구나. 저분은 연세가 많은가 보다. 이래 지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맨날 보기 싫어도 좋던다. 그러니까 자기만 보도록 하니까. 그건 엄마가 잘못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들이들한테 딸한테 이야기할 수 있게 우리 똑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런데 유모차 끄시고 한다고 다 아들인 줄 알았더니 아이더라고요. 그 개씨를 태워가지고 개씨를 만지에 아는 걸리가고 개는 튀어가고. 그리고 아들 깨울 때 요새 고3짜리 아들이 정서가 메마르고 공부에 찌들리가지고 흔들어 깨울 때 저 발끝 뒤에부터 흔들어 깨워요. 그러면 애가 하면 기지개 켜면서 딱 일납니다. 그런데 어깨 좀 시작가지고 머리를 흔들어 깨우면서 100명 다 신경질 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라 잠잘 때 머리 흔들어 버리죠. 신경 난다는. 그래 아들 깨울 때는 배꼽 아래 저 다리부터 살랑살랑 흔들어 가지고 깨워주면 아들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또 자식들한테 큰 덕담이 되지 싶습니다. 자, 애기는 완악합니까? 사랑의 때 기운이 있잖아요. 사랑을 줘야 아들이 기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라 한다. 또 새로운 기운을 넣어줘야 된다. 그런데 새로운 기운은 세기입니다. 세기.
새끼 내주 새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이렇게 해보면 참 재미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손자하고 이제 한 집에 우리가 8식구 이렇게 생활했는데 하도 그 손자가 이뻐가지고 아이고 우리 강생이 했습니다. 가히 손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할배는 개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 또 한바탕 웃는 겁니다. 가가 진짜 개인 줄 알겠나? 그렇진 않거든요. 할배가 우리 강생이 가있긴 그러면 할배는 개가? 그럽니다. 그것도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그래 봤습니다. 제가 요거는 사람은 한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한자 없지에? 맞습니다. 제가 쓰는 글자가 넉서자. 이건 벌써 제가 이래 쓰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넉사자에 볼람자를 쓰면 사방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한쪽 면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든지 내서는 안 된다.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짐승이들이 미물입니다. 이 미물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저 생각입니다. 이 어디 책에 나온 거 아닙니다. 저 생각으로, 학생들이 인생교육 시키면서 뭔가 재밌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 겁니다. 그래,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나한테 공부뿐에도 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사람이 된다. 그래서 넉사자보로 다 사방을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넉사자 볼람자를 사람 없었습니다. 이게 어르신이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은 사람과 미물 사이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죠? 사람인의 사이가 아닙니까? 사람과 미물 사이에 있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학자들이 사람을 인간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인간은 같나 틀리나 물으면 답변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사람과 인간은 틀립니까? 같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러면 재미없거든. 강의 딱 해주면 내가 딱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데 요거에 어른들은 물으면 전부 사람과 인간은 같다 합니다. 아이들한테 물으면 학생들한테 물으면 틀린다 합니다. 아이들이 정확합니다. 왜 틀리는데 사람이 좋은 말이가 인간이 좋은 말이가 물으면 사람은 좋은 말이고 인간은 나쁜 말이 되죠. 왜 인간이 나쁜 말이고 하면 우리 아버지 술 잡수고 사람한테 보면 야 인간아 뭐 이런 인간이 있어 이래 사고도 얘기라. 그래서 인간은 나쁜 말이다. 인간은 나쁜 말이다. 맞잖아요. 이제 아들 눈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들 했을 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인생교육식 해주보면 진짜 재미가 있어요. 아들이 정확히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나쁜 말이고 사람은 좋은 말이다. 맞지? 그런데 학자들은 사람과 인간은 같다. 이제 아들하고 생각이 틀리잖아요. 아들 말이 맞습니다. 인간은 나쁜 말이고 사람은 좋은 말이다. 맞지? 볼람장 사방을 다 봐야 된다. 자,
늑사자가 내 사가 참 좋은 글입니다. 저는 사를 좋아합니다. 남이 싫어한다. 나는 사가 좋다. 선비사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사가 좋다. 지금 맹자의 공선 주장에 보면은 저는 안 쉬도 되겠는데 여러분 쉬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쉴까요? 그런데 요 입하고 하나 끝내고 쉽시다. 근데 어디까지 했군요? 그래서 사람은 늑사자를 씁니다. 선미덕하면 안 되겠지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사람은 늑자사 사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 인이애지 생로병사 교시 네 가지입니다. 근데 맹자의 공선 주장에 보면은 척은한 마음이었으면 사람이 아니다 했습니다. 무척은 지신 비인자라 사람이 아니라 했대요. 그 다음에 무수지신 비인자라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했대요. 두 가지 했지요. 세 가지 사양지신 비인자라서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무수지신 비인자라 옳고 그름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그것도 네 가지입니다. 공자의 사물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거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같이 놀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물론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대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늑사자의 본란들입니다.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해창하고 자,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 성을 뭐라고 합니까? 저는 손가락 하는데 이가 박가 설명드릴게요. 이각하면 이식하면 안 됩니다. 이시는 널에 있는 참외씨, 이시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성을 이야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 뭐라고 송갑니다. 송갑니다인데 가짜는 무슨 가짜를 씁니까? 자, 집가짜. 또 그래 이 집가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집가짜는 틀렸어요. 집가짜 안 씁니다. 송가다 이가다 할 때는 요거 가가 성가 성지명할까 그랬습니다. 요거는 성 밑에 붙이는 가짜입니다. 집가짜는 틀렸습니다. 집가짜를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집가짜 쓰면 틀린다. 여기는 무슨 자로 써야 된다? 요걸 성가 성지명할까 가가 노래가 요 노래가는 콧노래입니다. 콧노래 웅웅웅 샀는가. 그런데 요 노래가 요도 노래 같았지. 요거는 마이크 쥐고 광 지르민 노래 부르는 건 요 같잖아. 노래 같거든. 요게 하품 여기 하품 hom자거든요. 하품 말집에 입 다물고 하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이 째지더라도 꼭 벌리가지고 하품합니다. 그래서 요 하품 hom자입니다. 노래를 부를 때는 큰 소리로 불러야 된다. 그때는 요 노래 같다입니다. 요거는 콧노래 부를 적에 흥얼흥얼 막 설거지 하면서 재미 신이 좀 나가지고 혼자 흥얼흥얼 한 분들은 요 노래 같다.
근데 여기 성지명할 같자 성 바로 밑에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송가다, 이가다, 박가다 혈자는 요래 써야 됩니다. 근데 성마 이야기할 때는 송가다, 이가다 한 번에 쓰면 되는데 여기에 본관을 붙여 썼습니다. 본관을 쓰면 저거 이제 미랑이거든요. 이럴 때는 본관을 붙이게 되면은 시를 써야 됩니다. 저는 미랑 손시입니다. 익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미랑 송가입니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옛날에 배울 때 그래 배웠습니다. 미랑 송가입니다 꼭 해야 된다. 그때는 뭐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뭐 선생님 가만 따라서 무조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그렇지만은 간판에는 보면 미랑 손시 종중해 종친해 할때는 전부 시자 다 붙여놨습니다.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랑 손시 무슨 특별 다 있습니다. 파별로 그럴 때는 다 시자를 다 붙였습니다. 근데 이래 가르쳐 주지를 않고 그냥 미랑 송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 가르쳤다. 한 사람이 입을 잘 표현을 잘 못해주면은 제자들은 다 그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붙게 되면은 미랑 손시켜야 됩니다. 손시. 성마 이야기할 적에는 송가. 가짜는 집가짜 쓰지야. 그렇지 아닙니다. 유도를 해보면 안 되네. 송가를 쓰면은 집가짜를 쓰면 안 됩니다. 그 무슨 자를 써야 된다? 노래가 집가 노래가 가쁘면은 하시면 안 됩니다. 성가 성지명할가 가가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지. 노래가 하면 저짝에 마이크 쥐고 입을 쫙쫙 돌리면 저 노래가를 생각. 그래서 오를 갖다 두 개를 포개 남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시면 좋은 덕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식자를 붙여야 되느냐 하면 남한테 이야기할 적에 미랑 손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 일을 이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여기 미랑 손시입니다 하는 것은 미랑은 본관이잖아요, 그죠? 본관인데 또 시조의 고향이고 시조를 칭하는 이 호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랑이 들어가면은 내 앞에 사람한테 인사드릴 적에 저 미랑 손시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미랑 송가입니다 하면 시조부터 시작해서 조상님들까지 다 낮춰가지고 비하하는 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손씨를 해야 된다. 아시겠지요? 그 이유를 알겠지? 본관이 붙으면 이 본관에는 시조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관을 붙이게 되면 끝에 시자를 붙여야 된다. 성마 이야기할 때 너 내가 이야기할 거니 이 성이 묻고 이렇게 하면 나 손가다 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손씨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지성을 갖다가 높이면 안 되거든요. 그게 나는 낮추고 남은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씨하면 안 되고 송가미덕하고 이 본관이 붙었을 때는 미랑 손씨입니다. 그렇게 상대편한테 조상님들까지 시조까지 낮추어서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다. 비하해서. 그래서 그런 걸 아셨을 때 이것도 아들한테 잘 알게 주셔야 됩니다. 그런 설명해 주면 이것도 좀 덕담입니다. 그리고 너 아버지 조남 의대는 뭐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
홍길동이지. 홍길동인데 그 아버지 조남이 됐냐 하면 그냥 홍 길자 동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에는 자자를 안 붙인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성에는 자자를 안 붙이고 이름에만 자자를 붙인다. 그런데 전화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못 알아들어가 뭐렇겠노 이리 뭐렇겠노 하면 홍자 길자 동자 이건데 지 이름을 갖다가 아주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지, 그지? 그런 사람이 선거철에 주로 많습니다.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몰라서 하는데 지 이름을 갖다 자자를 다 성에까지 자자 다 붙입니다. 질문은 안 받습니다. 강의 중에 질문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질문을 안 받고 질문을 언제 하느냐면은 놔주고 마치고 난 뒤에 질문했으면 맞습니다. 저는 강의 도중에는 질문을 절대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수행님 죄송합니다. 자, 자다가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물을 좀 많이 먹었다. 안 그러면 수박을 좀 먹었다. 그러면 자다가 오줌으로 몇 번 다녀야 되지. 너무 정한이 칩니다. 그래 댕기는 게 좋다고 합니까? 심장병은 예방된다 그래. 시간에 깨배주니까. 그래서 심장병 수박 먹고 주무신 분들 심장병 걸린 사람 없어요. 왜? 자꾸 일로 오줌으로 댕기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는 혼백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 요거는 말할 혼자 붙어서 말하는 귀신이다. 그래서 그를 앞에서 혼백. 그래 혼백이 참 정이 있습니다. 둘이가 어디가 잠을 자겠습니까? 잠자는 데가 거글에서 잡니다. 큰 대걸에서 잠을 잡니다. 큰 대걸이 있느냐? 심장요 바람이 뛰어 있습니다. 여기서 혼하고 배가고 아이고 우리 주인 양반 자네 우리도 자작합니다. 머리에 있는 혼도 니로 오고 단전에 있는 백도 올라가 우리가 딱 안고 잡니다. 안고 자는데 밤에 자다가 성질대로 논다고 빨딱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부지기 일러야 경상도 표준말로 시부지기 일러가지고 몸을 조금 흔들립니다. 요 혼은요, 요 혼 동작이 엄청 빠릅니다. 주인 양반이 꿈틀거리면 확딱 머리에 올라가 봅니다. 올라간데 백요거는 엄청 느립니다. 꿈틀꿈틀합니다. 한 1분 걸립니다. 단장거지 가는데 그래 가고 난 뒤에 내가 일어나서 움직이면 넘어지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자다가 변소가 쓰러졌다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 갔든 골로 가쁘지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 일할 적에는 거글에 잠자는 이 혼백을 갖다가 잘 깨워가지고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이 제대로 괜찮았을 때 그때 한 1분 정도만 참아야 됩니다. 1분 정도. 그러면은 백도 지자리 갑니다. 그래가지고 변소 가면 어지럽고 흔들거리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 해야 되지. 안 그래보면은 넘어졌다 하면은 다칩니다. 절대 넘어지면 안 되겠지요. 자다가 일어나면 흔들흔들합니다. 그때는 아직 혼백이 지자리에 안 갔을 때입니다. 혼은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금방 연벌이 올라갑니다. 백은 천천히 갑니다. 그게 단전까지 가는데 한 1분 걸린답니다. 한 1분 좀 지나고 난 뒤에 변소로 가든지 움직이면 좋겠다는 거. 그렇게 안 하면 사고가 나면요.
주로 변사 가지고 다쳐가지고 그 다음날 구급장에 날라온 사람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나. 혼백은 어디서 산다? 큰 대궐에서 잠을 잡니다. 그게 잘 다스려야 되겠지. 그것도 심장 바람 밑에 구워서 잠 잡니다. 넘어지면 다친다. 자, 사람이 아까 이제 이 이제 코골이는 뭐를 붙여야 된다? 탭을 붙이면 난다 했지요. 그러면 이가리는 이를 바짝바짝 간다. 이 가는 사람 옆에 자면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렇죠? 이 가는 사람 봤습니까? 얼마나 무서진 일이 있어가지고 밤에 자다가 이빨을 갈겠습니까? 그래 이빨을 간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이러면 그분은 심장이 좋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으면 나쁘면은 나사야 되지요. 위암이 되느냐? 쉽습니다. 제가 운동 이야기하는 돈 안 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이빨치기입니다. 입 딱 다물고 이런 해보이소. 이러면 예, 심장 그게 났습니다. 이 가는 거, 손 떨림이 났습니다. 그러고 이빨을 이러면 치아 병원에 치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빨이 튼튼해집니다. 우리 또 개종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은 치과에도 안 가도 되고 이갈기도 나살 수 있고 손도 떨리는 나살 수 있다. 심장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듭니까? 돈 안 됩니다. 이빨이 튼튼해지면 치과에 갈 필요 없지. 요새 그래 그 이빨 그 새로 박는 걸 뭐 합니까? 임플란트 하나. 임플란트 해준 거는 꼭꼭 매매 씹으라고 임플란트를 심어 남깁니다. 그거 뭐 야문 거 막 대충 씹어가 능가라고 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빨을 심어 줬을 때는 그 이빨로 해가지고 아주 오래 씹어야 됩니다. 오래 씹어가 넘기나 막 위장이 춤을 춥니다. 위장이 없어집니다. 위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씹어주면, 많이 씹어주면 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침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내려가면 다 삭아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나마 위장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좋다고 춤추면 요쪽 오른쪽 밑에 여기 묶고 오른쪽 밑에 여기 아이고 이름 모르겠다. 저 코로나 때문에 제가 다 잊어먹었습니다. 코로나 3년 하는 바람에 강의를 이렇게 안 댕겨가지고 다 잊어먹었습니다. 줄줄줄 나오는데 마이크만 주면 막 할 수 있는데 요새 좀 그렇네요. 여기 하면 위장에서 걸른 거 요 내려가면 아닙니다. 저 옆구리 밑에 내려가면 내려가면은 있는데 그거에 한 달 걸리고 하잖아. 그거 간이 나쁘나? 간까지야? 간이 좋아진다. 그래서 위장이 좋으면 간도 그냥 좋아집니다. 만약에 저녁에 오셔야 되는 걸 실컷 먹고 자쁘면요 위장은 밤새도록 일합니다. 간장도 밤새도록 일합니다. 그래 아침에 자고 나면 입이 씹다 연무럽고 간장하고 위장이 그래요. 씹도록 만들 겁니다. 어르신들은 자시면 안 됩니다. 8시 넘어서는 자시만 있어. 꼭 배가 고프면 물을 한 잔 하있어. 그게 맞지. 어여 뭐 하도 하나 사가 올래? 뭐 또 찬장 냉장고 DB가 또 맛있는 거 잡숫겠구만. 내 몸 별입니다. 절대 그렇게 잡숫지 말지. 늦은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친당이라고 하면 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당, 첫 당은 외가하고 고모집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친가에하고 고모집, 외가집에는 호칭에 님을 안 붙입니다. 외가에 가면 외할매 이카지, 외할배님, 외할매님 이카입니까? 그건 님을 안 붙입니다.
그 친가에 하고 외가 고모집에 가서는 님을 안 붙인다. 님을 붙이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클적에는 희야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장가 들고 나면은 아버지가 이제 농이에도 장가 들고 했으니까 형님 캐리 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가들은 형 보고는 형님 갑니다. 아버지 보고 님 합니까? 아버지님 갑니까? 안 갑니다. 아버님은 아니지요. 아버님은 누가 가느냐? 며느리가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형님, 누님 가는 말은 님을 붙이면 안 된다. 누나, 희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장가는 드는 기지 간기 아닙니다. 시집은 갖는 기고 장가는 들은 기입니다. 들리다가 오는 기입니다. 그래서 형님, 누님 가면 안 된다. 형, 누나 가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꼭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야기 한마디 잘못해보면 누구히 장가 들었으니까 형님 캐야 된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옛날 분들은 전에 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알려 줬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누나 남편 보고는 뭐를 합니까? 자, 누나 신랑을 보고 뭐를 한다? 자형하든지 안 그러면 새형하든지 새로운 형입니다. 새형하든지 매형은 안 맞습니다. 매형은 누이 맺자거든요.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러면 내 여동생의 신랑을 보고 뭐라 합니까? 그것도 틀렸습니다. 자, 여동생의 신랑은 매부럽히. 요 부자가 남편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 매부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매제다, 제매다 있었습니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이건 전부 동생만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매부한테 한마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는 매부락해야 된다. 여동생의 남편은 매부락해야 된다. 누나의 남편은 자영이라 해야 한다. 예. 근데 고모 남편 보는 걸 갑니까? 고모 남편. 고모부 하는 게는 많이 하는데 틀렸습니다. 고모부는 걸린 말입니다. 관계가 왜 되느냐? 우리 고모부다. 그러면 새아재가 맞습니다. 새아재가 맞습니다. 고모부 하는 것은 걸린 말을 씁니다. 그거는 호칭이 아닙니다. 관계가 왜 되나? 저분은 관계가 왜 되는데 하면 우리 고모부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를찌개는 새아재 갑니다. 새로운 아재가 생긴다 이 말. 우리 새아재 간다. 그 다음에 손녀의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손석하지요. 이것도 서자는 사이 서자거든요. 요 사이 서자도 있고 선비사 붙은 사이 서자도 있습니다. 사이는 도둑놈입니까? 도둑놈 아닙니까? 사이는 다 도둑놈이라요. 왜냐면 달밤에 요게 발 살금 소자입니다. 달밤에 살금 뭐가 하룻밤 자고 여자를 데리고 가볼 길에 도둑놈이죠. 그러니까 사이는 무조건 다 도둑놈이에요. 딸을 훔쳐갔으니까. 다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사이 숫자는 요래도 쓰고 요래도 씁니다. 도둑은 가면 안 되지.
그다음에 이제 원래 사이 서자는요. 누가 써야 되나 하면 사이 서자는 장인, 장모님 외에는 서자를 쓰면 안 됩니다. 사이 서자는. 이제 손서 익하는 말은 그건 따지면 안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손서, 질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삼촌 하는 말이 있지. 삼촌. 삼촌은 누굽니까? 부른 말, 부른 말. 삼촌이라고 부른 사람 있습니까? 삼촌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삼촌은 누가 삼촌이냐? 대감마님이 바깥바람씨가 하나 나가 듣고도 아보고 삼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서자자식 좀 말하자면 서자자식한테는 삼촌이라고 호칭합니다. 삼촌. 그냥 삼촌 가면 안 됩니다. 아재 장가 가기 전에는 장가 들기 전에는 아재 하잖아요. 아재고 장가 들고 난 뒤에 이제 그때는 조금 한층 올리돼 있긴 해. 뭐라고 한다? 작은 아버지 갈 수도 있다 이런다. 숙부는 강제를 이야기하는 이고 부를찌개는 숙부는 안 하고 그냥 작은 아버지. 우리 그래 안 부르니 그게. 그게 우리 말이 제일 아름답게 잘 돼 있는 데가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삼촌이라고 부르면은 서자 자식이 돼. 그게는 아버지 할배가 밖에 나가 아들은 나가 들어왔어. 그래 지금 같이 손자와 같이 크고 있는데 손자가 그 알을 보고 이쪽 키가 되겠나? 그래 좀 뭐라 해야 할배한테 저 사람 보면 뭐라 해야 됩니까? 이 하는 길에 할배가 있다가 얼굴이 빼르가 해가지고 큰일 났거든. 그래가 할배가 이름 지어준 게 마디는 삼촌이 맞지 않느냐. 그래가 삼촌이라고 불러랬겠는데. 그러니까 서자 자식한테는 삼촌이라고 합니다. 그냥 장아버지 보고 또 아재 보고 삼촌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서자 자식이 되어봅니다. 그래서 손자한테 갈 적에 장아버지 장가 들었으면 작은아버지 또 장가 거기서 막 얼마나 좋으십니까 아재. 이런 아재 해야 돼. 그래야 되는데 삼촌 해라. 어제 삼촌 많이 갑니다. 세력들이 보면 삼촌 좀 오락해 해라.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는 덕담 위에 해주던 말. 삼촌이라고 하는 말은 밖에서 나아가 드러나다. 아버님이 밖에서 혼잡질해가 나아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서자 자식이다 한테는 삼촌이라고 한다. 요걸 우리 또 어르신으로서 덕담을 권해 들려주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그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삼촌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 서자 자식이 옛날에는 대감마님이 하고 그 하인배하고 한 집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지? 한 집에 사는데 하인배가 대감마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손주가 오늘 학교 갔다 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을 다쳤습니다. 악기진기 좀 주의서 욕하는 거예요. 하인배 손자를 손주라고 합니다. 이 손주 말을 함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손주 말은 쓰면 안 됩니다. 하인배의 손자를 손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인배가 자기 아가 다쳤기 때문에 대감마님한테 드릴 때는 손자라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대감마님 손자도 손녀도 다 손자 손녀를 쓰는데 하인배 자식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손녀 그 손자라 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 캔 이름이 손주입니다. 그런데 하인배 이분들이 자기끼리 모여가지고는 절대 이 말을 안 씁니다. 이 말은 어디 가서는요? 상전한 데 갔을 때는 손주라고 합니다. 왜? 우리 손자는 탁 낳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가 손주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게 표준말로 됐습니다. 2011년도 그때. 이 손주 하는 말은 서울 경기도 지방에
사투리입니다. 사투리가 도로 다니다가 이제 정착해가지고 표준말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기 주는 사람이나 그 가서 좀 해독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경상도에서는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손주는 틀린 말처럼 딱 나와 있습니다. 꽃표 딱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네, 손주 좋은 게 딱 말천지인데, 그래서 손주는 함부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손주 텔레비에도 크지, 책에도 크지, 신문에도 크지, 전시 손주입니다. 뜻을 아나? 그렇게 넘비카이 따라서 막 하는 게래요. 아이 우리 전에는 손자 쓰는 사람인데도 우리 손주가 어떻거든? 네 손주 뜻은 알고 손주하나? 나 딱 따지 묻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나는 안 쓰고 바른 말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손주는 옛날 같으면 하인배의 손자를 손주라 했다. 그러면 누구 우때 보니까 누구 뭐 하인배 노릇 했는가 봐. 막 되게 기분 안 좋도록 만들고 다시는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손주와 손주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손주는 하인배의 손자를 손주라 했다. 거기 어디에 나오나 하면은 아까 우리 심후섭 회장님께서 책 속에 그 속에 다 나오면서 저거 이야기했는가. 그러니까 책을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여러분 결정하셔서 제가 책을 팔리도 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단돈 1원도 생기는 게 없습니다. 그거는 인쇄소에서 뭐 어느 재미를 보는 건 모르겠고 나는 돈하고는 뭐 거리가 뭐라 그런 건 안 챙깁니다. 그래서 책이 몇 천 권 나가는지 저도 모릅니다. 내중에 또 뭐 우리나라에서 또 최고 책 많이 팔렸다고 또 칼찌개 저 이름 한번 나겠지 그제 일체를 하는 건 간절 안 합니다. 그래서 손주와 손자는 엄연히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인배들이라도 상전 앞에는 자기 손자를 손주라 했지만은 자기들끼리 모이가는 절대 손주라 하는 말을 안 쓴다는 거.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손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만히 있어도 손주 하는 분이 많다고 저를 보고 있습니다. 너미칸에 따라서 막 하는 게래요. 모르고 알지도 모르고 이 맞나 전에는 손주 하는 말을 안 썼습니다. 전부 손자 다 했습니다. 딱 잘 되어 있는 게 손자 손녀가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손주를 그 등기하면서 그렇게 했냐면 외손자 외손녀 손자 손녀 친손자 친손녀 이 다 합쳐가지고 손주로 한다. 막 희한한 소리를 다 해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특히 우리 대구에 한 분이 그분 성함은 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에 대해서 엄청 항의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옛날 그 개성고등학교 선생하신 분인데 그분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거 전부 하나하나 짚어서 항의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이미 통과된 거 그렇지만은 틀린 거는 고쳐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손주는 서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지야. 예, 시험 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집안이다 또 일가다 종시다 말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집안이라고 하면은 고조부 알로 사람들은 집안이라고 칭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일가는 시조가 같고 또 족보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일가입니다. 왜? 촌수를 따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일가고 종시는 시조는 같고 족보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종시라고 합니다. 예. 요걸 하셔야 됩니다. 요것도 우리 아이들한테 꼭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집안은 고조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일가는 족보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조는 같아야 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종시는 시조는 같아도 족보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거기 차이가 난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셔야 안 잊어먹습니다.
아니, 내일 하지 모레 하지 이 하다가는 잊어먹습니다. 안 그러면 메모를 딱 해가 이래 하셔야 된다. 자, 우리가 장가 들찌개는 처갓집에 들리다가 온다고 장가 든다 합니다. 그래 처갓집에 갈 때는 저는 미랑 손씨로서 우리 가문을 걸고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 행동 거지가 옳지 못하면 우리 미랑 손씨 욕 다 얻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가에 갈 적에는 뭔가는 많이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처가 촌수는 무슨 촌수? 처가 촌수는 무슨 촌수? 처가 촌수는 개촌수갑니다. 개촌수. 왜 처가 촌수를 개촌수로 하는가? 멍멍이 개가 아닙니다. 그 처가를 갖다 그리 무시하고 그거 원래 말라고 그러면 장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가는 개촌수다 합니다. 셈할 수가 없다. 셈 잘못해보면 절단난다. 그래서 처가 촌수는 이 개자입니다. 멍멍이 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가 들었는지 물으면 답변 잘합니다. 처가 촌수는 가면 개촌수. 그러면 자기 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절대. 그러니까 요것도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셀개자, 셈을 하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요 개촌수 요 셀개자입니다. 다르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아내의 할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처조부인데 처조는 우리 이제 그이고 부른 말은 뭐라고 한다? 장조어른 가잖아요. 장조어른. 장인어른 가잖아요. 장조어른. 그다음에 장조모님, 할매는 장조모님. 그다음에 아내의 아버지 보고는 그렇지 장인어른 가지요. 엄마 보고는 장모님. 다 앞에 장자가 들어갑니다. 어른 장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좀 할게요. 그런데 장인 장모님 보고 악장이다, 빙장이다 이런 말 씁니다. 그거는 쓰면 안 됩니다. 첫째 듣기도 빙시 가깝습니다. 말 잘못하게 이빨 하나 빠졌다. 그때 빙장 하는 게 빙하다가 들을 때 잘못 들으면 욕하는 것도 안 된다. 그 말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중국 뗀놈들이 지역이름 막 하는 게인데 그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장인 장모님.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식하게 한다고 해서 악장어른 악모님 또 빙장어른 빙모님 그 깜빡 야보고 잘못해가지고 말을 잘못해가지고 빙먹하다가 띵직한 말 듣는 장인들이 뭐가 있어요? 이 금방 모르겠노? 손수방 자네 금방 모르겠어? 뭐 시비거리 되는 기라. 그러니까 그런 말은 쓸 필요도 없고 머리에 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듣다 밀리지 마세요. 자, 아내의 삼촌을 보는 걸 갑니까? 아내의 삼촌. 저 삼촌 뒤에 뭐 안 붙입니까? 저 삼촌 어른 켜야 됩니다. 저 삼촌 어른. 저 삼촌 하면 안 됩니다. 저 삼촌 벌초하다시 하면 저 삼촌 해야 되는데 저 삼촌까지 뿌이고 처가 집에는 계산을 안 됩니다. 그 이후로는 전부 다 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처 삼촌 어른. 그러면 처가 집에 가니까 처 오촌도 계시고 처 삼촌 어른도 계신다. 그러면 인사하고 난 뒤에 말로 인사 내가 이야기 안 했구나. 인사를 할 적에도 말인사와 절인사가 구분되어야 됩니다. 근데 처 오촌하고 처 삼촌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처 삼촌한테는 처 삼촌 너는 옷에 뭐 잘 계십니까? 별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요 사이가 손수방이 좀 똑똑해. 뭘 좀 알아. 그러나 처 오촌은 잘 계십니까? 어를 빼부숴. 처 삼촌 어른하고 처 오촌은 어른을 빼부숴. 처 오촌이 뭐 잘 몰라.
모르게 손수방 저 사람 저기냐 지금 처삼촌 보고는 어른이라고 붙이고 와 내한테는 어른도 안 붙이노. 그러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인데 왜 그러면 처갓집의 촌수는 3촌까지 비가 안 칩니다. 3촌 넘어서면은 처4촌, 처5촌, 처6촌 이래 나갑니다. 요새는 처5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그래서 따지자면은 처3촌까지만 호칭을 어른을 붙이고 넘어서면 처4촌 보고 유식을 한다고 처남하고 종처남하고 막 있었습니다. 그거는 너무 무식한 소리래요. 그러니까 3촌까지만 어른 붙이고 그 위에 넘는 거는 처4촌은 그냥 처4촌입니다. 거기에다가 좀 유식하게 한 데가 종처남하고 이 쓰면 안 됩니다. 사형하는 말도 없습니다. 근데 막 지어가지고 그 아이라도 우리 집 우리 친정자도 천지인데 처갓집 촌수 그게 다 따지고 왜 연락합니까? 애도 못해요. 그러니까 처갓집 촌수는 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삼촌까지만 어를 붙이고 그 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처사촌, 처촌 그건 쉽잖아, 그죠? 처오촌, 처육촌 이렇게 그러면 처사촌 댁하면 됩니다. 아이고 종처남댁 무식하게 한다고 종처남댁 너는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가에 서는 말은 처가에 절대 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두 개를 갖다가 같이 서게 되면은 장인어른 보고 아버님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고 그럼 식사를 같이 하게 된다 사돈끼리. 그럼 문제 사이가 있다가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모익하게 두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 게라. 그래서 친가에 서는 말은 처가에 서면 안 된다는 거. 절대로 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혼선입니다. 왜 처남이 손우 처남이라고 형님 키워야 되는 거. 그래가지고 처갓집에 안 맞는 사람들 많습니다. 옛날에. 내보다 나자는데 내가 왜 형님 가노? 그 형님을 안 썼으면 아무 관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제대로 알고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줘야 안 되겠나 그래 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처가에는 그도 님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처가에 갔어도 처남님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죠? 동국기는 그냥 님이 없습니다. 처남 가면 됩니다. 처남 가는데 내보다 남았다고 손우 처남이라고 형님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 쓰시지 싶은데 그거 쓰면 안 됩니다. 형님. 형님은 우리 집에 서는 말이다. 근데 처갓집에 가서 처남이 내보다 남았다고 해서 형님 아닙니다. 나이가 20살에 30살 더 못도 그냥 처남입니다. 예? 처남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님을 붙여가지고 처남님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게 동국기인데 처남 가면 됩니다. 손 위, 손 아래 이런 말은 손 위는 처남은 손이 손 아래 해도 다 처남입니다. 손 아래도 처남. 무슨 말은 다 처남입니다. 그다음에 나이가 작은 사람은 여자는 처제 가잖아요. 근데 처제 보고 말을 놔 합니까? 높여야 됩니까? 그렇죠? 제대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네요. 처제 보고 말 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만 갔더만 나 해봅니다. 서울 사람들은 처제 보고 말을 탕탕 놔 합니다. 그러면 양반은 어디에 산다? 대구 경북에 다 살고 있습니다. 왜? 대구 경북은 골이 깊고 산이 높습니다. 거기에 인재가 나옵니다. 역대를 흘러 올라가 보면 전부 경상도 사람이 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당군 할아버지도 경상북도 어디로 가는 건 잘 모르나요? 그래서 지금 저 네팔 저쪽을 가면요, 그냥 할매, 통시, 정지 많이 씁니다. 그때는 한 아시아, 유럽 이 지역의 한 80%는 우리가 지배를 했다는 거. 빨리 중국도 땅덩어리 뺏들어야 됩니다. 자,
저희 언니 보는 갑니까? 저희 언니 처형 가지야? 예, 처형 맞습니다. 그다음에 처형이 아우 남편한테 여동생 남편한테 말을 낳아야 됩니까? 위대해야 됩니까? 위대해야 됩니다. 그것을 무슨 말이라 하느냐면 삼가 나, 요 호칭은 나라는 존재를 낮춰야 저랑 합니다. 나라는 말을 쓰면서 오늘 오늘 내하고 서무시와 국수가 그리 맛있다 하는데 같이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섭니다. 요것이 열에 쓰는 말이 상관입니다. 그래서 처제 보고 처제 오늘 저 영화 한 프로 언니하고 같이 보러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처제 영화 한 프로 보러 갈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상관말을 써야 된다. 처갓집에 가면은 치마만 둘렀다 하면은 공경말이 아니면 상관말을 써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처제가 한 30살밖에 안 됐어. 마다와서 물통을 일필 산다. 닦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럼 형보고 닦아줘야 돼. 아이고 처제요. 속이 시원하게 심덕하면서 말을 낳으면 안 되고 섭니다 말을 서면서 닦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만큼 처제를 보고 말을 낳으면 안 된다는 거. 상관말을 써야 된다. 처갓집에 가면은 공경말을 쓰고 상관말을 쓰면은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처삼촌까지는 어른 붙인다 개지야. 그 다음부터는 촌수만 이야기하면 되고 처사촌 용이로 와서 자 대릴 사이에서 내가 이야기해주고 마칠게요. 대릴 사이는 다음에 시간이 주어지면은 하도록 하고 오늘 대릴 사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대릴 사이는 대릴 사이는 집이 어떤 집이 자기 집입니까? 자기 집은 처갓집이 자기 집입니다. 대릴 사이는 장가를 갔다. 며느리는 시집을 갔다. 시집을 갔다 보니까 며느리가 우리 집 뭐가 있으면서 살다 보면 이 집이 내 집이 되고 우리 가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대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가 갔답니다. 대릴 사이는 장가 들은 게 아닙니다. 장가 들으면 들렸다가 다시 우리 집에 오는 기고 갔다 가는 거는 거기서 영원한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보고 대릴 사이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릴 사이는 여기 장가를 들은 게 아니고 장가를 갖는 겁니다.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옛날에는 일꾼이 없어가지고 일꾼조로 대릴 사이를 볼 수도 있고 소원을 이어나가려고 하기에 소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릴 사이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릴 사이를 들어가면은 이 대릴 사이는 자기 성이 없어집니다.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은 자기 성이 파묻혀가 있잖아요. 이 대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식이 나와도 자식이라도 이 사람 성은 없습니다. 누구 성을 한다? 자기 부인 성을 해야 된다. 그 대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처가살이는 그 대릴 사이를 안 들어가도 처가살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형편이 어렵고 하기에 좀 문제가 좀 먹고 살자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되지 뭐. 그건 대릴 사이가 아니거든요. 대릴 사이는 허가 남깁니다. 그래서 대릴 사이는 하면 자기 호적이 없어질 겁니다. 그 이름은 짓는 게지. 그래서 자기가 아들 자식을 낳아도 성이 나는 송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식을 낳아도 내가 대릴 사이로 들어갔으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달성 서씨라. 그럼 서씨 이름으로 이름을 성을 짓는 길에 성을 그래 해가지고 하는 길에. 그래서 대릴 사이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처갓집에 좀 말뚝이 뭐 있든 없든 이거는 처갓집에 덜렁덜렁 거려서 막 저 대릴 사이가 있고
그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대리사는 아무나 그거 하는 거예요. 대리사는 결발 없어요. 그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렇지만 여자들도 시집을 오면 자기 성이 없어지지요. 있긴 있지. 있는데 파묻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사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도 시집을 와가지고 아이를 낳아도 엄마 성은 파묻히 버리고 아버지 성을 다 따야 돼. 그래서 성이 거기서 차이가 난다. 대리사이가. 대리사이 알겠지? 이거 모낸 거는 막 뒤에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사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인사는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인사가. 그리고 인사를 하면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하면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답변을 하고 난 뒤에 얼굴을 바라보고 오늘 수고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막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 인사와 절 인사가 큰 문제예요. 절을 먼저 하고 요새 아들 보면 인사하러 가면 어떡하면 책상 보고 안녕하십니까? 이래 엎드려 이러 안녕하십니까? 책상 보고 안녕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잘못되었다. 그래 배꼽 인사하는 말 자체도 잘못되었어요. 그 배꼽 인사가 지금 단전으로 공수. 그래서 요새 뭐 배꼽 노래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배꼽 인사는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보니 잘 안 되니까 배꼽 인사를 거의 시키가 깁니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못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같이 인사를 해야 됩니다. 답변을 해야 된다. 하고 난 뒤에 바라보고 말 인사를 해야 된다. 어제 세배 절할 적에도 보면은 가가지고 절을 합니다. 하면서 절함 세배하면서 건강하십시오. 어떤 사람 북한 뭐한테 인사하듯이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딱 절을 하고 딱 앞에 좀 갔어. 아버지 엄마 앞에 딱 우리 앉아서 덕담을 듣습니다. 덕담을 듣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말 솜씨가 없어 조금 하다가 중간에 했다. 그때 내가 이야기 올려서 항상 저희들 좀 잘 봐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고 또 건강하십시오. 이래 덕담 답변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막 뿌리면서 건강하십시오 하면 똥줄이 히떡 떨면서 인사. 그거는 세배 깡패입니다. 아시겠지? 세배 받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근데 내 자식이 절할 적에는 나 답변을 안 합니다. 내 자식이 절할 때는 목에 기부술 해야 됩니다. 아빠도 있으면 돼요. 그냥 절 받고 그러지. 남이 이야기할 때, 남이 인사할 때는 시사문 아가 인사도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인사할 때에는 목에 기부술 하십시오. 절대 숙일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내 자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 더 상세한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아까 황 여생님. 너희 아버지 한자랑 너희 가마 자기 너희 그 아버지 함자가 무엇이냐 이런 볼 적에는 저 사람이 나를 내 성을 물론 알고 있는데 너희 아버지 함자가 뭐가 이름만 태자 원자다 이렇게 되게 황은 저 성은 대답할 수 없지 않느냐 그 한자를 하고 이름만 말하지 또 그 성은 말할 필요 없고 성은 자기가 그 친구지간에 알았으니까. 그런데 성질이 없이 급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그 어른이 그 아이한테 그래 물을 적에는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느냐 그거 보는 겁니다. 왜 이 아가 너희 집 손자라는 거 왜 모르노 안다 이 말입니다.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제대로 교육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가 인사 참 잘해나 막 저거 할아버지한테 가서
아이고 자네 손자 교육 참 철저히 잘 시키더만 정말로 인사성이 있더라. 내가 이래 물었더니 답변하는데 또박또박 참 잘하더라. 이래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길 가다가 아무나 붙들고 너 아버지 함자고 이래 물으면 볼테이 말씀도 오세요. 물 수도 없습니다. 그래 알아도 그 사람의 손자를 교육을 얼마나 시킨지 안 시킨지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내 성이 뭔지 알면서 말로 묻는 거 그건 내가 하기 싫어서 극하는 겁니다. 극하면 안 되는 게 어른이 물으면은 답변을 또다시 하나 해주는 게 예의 바른 모습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네. 박상기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삼촌 이렇게 해요. 그런 모습이 좀 학렬이 아니십니까? 학렬은 뱃속에 아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렬을 맞춰서 합니다. 학렬을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자 형제가 한 8명 된다. 8명 되다 보면 끈티 막내는 지금 그러니까 막 애랑은 금방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끈티라도 이거는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 장남의 아들은 나이가 장남보담도 아니, 이 사람이 제일 장남이 큰 난 형님의 아들보담도 자기 동생의 나이가 작을 수가 있죠. 많을 수가 있습니다. 많아도 잘아버지입니다. 그래 아주 미숙인데도 장남부터 해야 됩니까? 장가 드려야 장아버지. 삼촌이 아재 삼촌 아재. 아재. 대학포만 삼촌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 그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다 고쳐서 지금 보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는 권지에 잘못된 누가 고치는 거예요? 누가 권지해? 부모가 권지해야 되지. 어른들이 권지 줘야 되지. 뭐 잘못됐다고 놔두고 계속 잘못되고 내 말이 엉망진게 되면 하나 물어보십니다. 아까 저가 좀 종로 관계가 없다고 했고 지금은 저가의 여자나 남자나 내가 장가로 가도 저도 지금 부모는 양친구 똑같이 모셔야 됩니까?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에 잘못된 것 같다. 우리 예법에는 그런 선생님 말씀대로 맞는데 지금 딸 자식이나 아들이나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뜻은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자식을 낳다 보니까 요새는 그 한둘 부위가 안 낳고 어떤 데는 보면 아들도 없고 딸만 있는 집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있는데 자 딸만 있다고 해서 아들이 없으면은 애우 대접을 왜 받겠노 이 말씀인데 그러면은 그 사이가 처가집 장인 장모도 애우 대접을 해드려야 되죠. 부모같이. 예, 똑같이 그래 해드려야 되지. 해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장인이고 장모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맞죠. 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예, 저가의 처지나 처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 형제간이나 처제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무슨 시대 같은데? 처자한테 재산권도 똑같이 가고 지금 딸한테도 똑같이 가고 그거는 법적으로 그래 돼 있으니까 나 같은 형제니까 남매니까 대접도 같이 딸도 줘야 되고 아들도 줘야 되고 옛날에는 아버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따라 했습니다. 자갈론 주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그걸 살았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지금은 그 재산 분배 그 프로테리가 딱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그 하면은 아버지가 뭐를 하든지 간에 자식은 분소리 안 했습니다. 그게 막내인은 재산도 서로 곱대비 못하는 게 안 주면 안 받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재산 한 푼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욕심을 부린다면 왜 하나도 못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대 시대하고 옛날하고 그래 자꾸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비교했을 때 옳은 걸 찾아가지고 바르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내주 둘이 앉아서 이야기 좀 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송은섭 예절
그 교육하시는 문화교육하시는 분이 오셔서 대구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 주 10월 3일 날은 그랜드 호텔에서 우리 서정학 이사장님께서 우동기 지방시대 교육위원회 옛날 대구 강기시 교육감님 모시고 지방시대에 대한 강의를 하실 텐데 그날은 저녁 식사도 그 그랜드 호텔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10월 3일 날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많이 와주시고 10월 3일도 연주 끝입니다만 그날 개천절 날이기 때문에 많이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